분자생물아 타다도미오 하가와라 가요후 우미 지음 내 몸 안의 작은 우주 분자생물아 신기한 생명활동의 비밀을 깨달아가는 세포의 탐험이라. 세포의 탐험. 어떻게 일본 의학계를 놀라게 한 도쿄대학교 명예교수 의학박사라고 했네요. 도쿄 의학부를 졸업하고 같이 이렇게 했군요. 이 책의 특징은 저자의 노력과 정성이 녹아있다는 점이다. 정성이 녹아있다. 유전자 DNA 분자생물학. 지금까지나 생화학이나 분자생물학은 생체 분자들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생명 현상을 이해해왔다. 했죠. 유전자. 생물이나 무생물이나 모두 분자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분자의 단순한 집합이 생명의 탄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생명을 탄생시키는 분자들은 나름 독자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서로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생명활동을 영위한다. 생명활동은 생명을 이루는 분자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주인공이 단백질 분자이다. 세포는 기름막으로 쌓여있다. 세포의 모양과 크기는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각양각색이지만 그 기본 생김새에는 공통점이 있다. 세포 공허에서 탄생한 조직이란 4가지가 있다. 조직의 구조, 조직의 기능. 켜켜이 쌓인 세포가 뭉개지지 않는 이유는 세포의 매트릭스. 앞서 말했듯이 인간의 몸은 약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의 세포는 10만 분의 1mm도 되지 않는 얇은 막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부드러운 주머니다. 이렇듯 많은 세포들이 켜켜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있는 세포가 뭉개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첫 번째 이유를 꼽는다면 세포 안에 뻗어있는 세포 골격, 단백질을 만드는 섬유상의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골격이라고 해도 뼈처럼 단단한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움직이거나 사라지기도 한다. 또 세포 모양을 결정하거나 변형시키기도 하고 세포 내부의 분자를 움직이는 레일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몸의 계층 구조. 몸은 기관과 기관이 형성하는 사회이다. 세포의 발견. 혈명이 발명된 것은 16세기 말이다. 네덜란드 양경사 부자가 우연히 2개의 렌즈를 겹쳤다가 이것이 현미경의 발명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효소 단백질 불가사의 베타자. 효소 단백질은 활성 부위에서만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데 효소는 절묘한 타이밍으로 움직인다. 효소들이 서로 협력해서 하나의 협동 작업을 완수하는 화학 반응을 살펴보았다. 인산화. 반딧불이의 빛은 어디서 왔을까? 곤충이 내뿜는 빛이 서양인들에게 새별처럼 보였을까? 세포는 텔레비전을 닮았다. 세포가 호르몬이나 사이토카인 등의 정보 전달 물질을 수용체 단백질을 통해 받아들이면 그 정보를 세포 안에서 처리해 최종적으로 어떤 반응을 나타낸다. 이는 마치 텔레비전의 안테나로 전파를 감지한 뒤에 정보를 처리해서 음성이나 영상 등의 결과물을 보여주듯이 세포의 경우에도 수용체 단백질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그렇게 세포 자살을 위한 정보 전달은 세포사 이야기. 삶이냐 죽음이냐. 세포 수용체. 어긋난 정보 전달과 비만증에 대해서 어긋난 정보와 부족한 정보 전달에 대해서 유전자와 분자 생물학은 핵선은 뉴클리오티드를 연결한 것과 같은 이렇게 구원인 세포의 DNA 유전자 개념은 어떻게 다를까? DNA는 모든 유전 정보를 포함하는 분자, 생명체는 생식 세포인 정자와 난자의 DNA를 삼아서 단백질을 설계해 정보를 자손에게 물려준다. 유전자라고 부를 때도 있다. 하지만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기다란 DNA 분자 가운데서 단백질의 설계 정보를 담당하는 부분을 유전자라 하고 DNA를 테이프에 비유하면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 저 녹음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유전자이다. 한편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되면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하는데 생식세포인 정자와 난자가 가져오는 DNA 전체를 게놈이라고 한다. 멘델의 법칙.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되면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한다. 우리 몸의 세포는 단 하나의 수정란의 분류를 거듭해서 생긴 세포들이다.
이 세포들 유전자란 DNA 분자에는 단백질 제작법의 정보를 담당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유전자라고 한다. 했네요. 유전자를 편집하면은 그렇다. 했고요. 단백질, 항원 등등으로 유전자의 정의는 앞에서 했으니까. 자, 포도당은 글루코스, 포도당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의 기본 영양원이다. 이것은 인간의 대장 속에도 기생하는 대장균도 예외는 아니다. 대장균도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삼는다. 그런데 대장균이 좋아하는 포도당 대신에 젖당을 주면 대장균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젖당은 모유의 주 성분인데 대장균의 젖당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려면 일단 젖당 분해 효소로 분해해야 한다. 대장균 입장에서 보면 젖당은 포도당보다 이용하기 어려운 맛없는 당이다. 하지만 대장균이 살아가면 젖당 분해 효소를 만들어 젖당을 분해해야 한다. 맛있는 포도당이 없고 맛있는 젖당만 존재하는 환경이라면 대장균을 울며 겨자 먹기로 젖당 분해 효소의 설계 정보가 유전자를 해독할 수밖에 없다. 형성체의 실체는 영혼의 발생 드라마 가운데서 원구 배순부라는 신기한 세포 집단이 형성체로 활동하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이 세포들은 발생 과정에서 이동하면서 중배엽 세포 집단의 일부가 되고 다시 이동을 거듭하면서 배의 표면을 덮는 외배엽 세포의 안쪽에서부터 접근한다. 그러면 외배엽 세포들은 뇌적수의 전신으로 변신한다. 도대체 원구 배순부 세포들은 어떻게 외배엽 세포들을 신경관으로 변신하게 만드는 것일까? 그 분자적인 구조와 관련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거의 없다. 신체 부위를 만드는 호흡수 단백질의 수수께끼, 인체 부위를 형성하는 마스터 유전자 조절 단백질의 또 다른 사례로 호흡수 호메오박스를 줄여서 호흡수라고 한다. 단백질을 줄 수 있다. 호흡수 단백질은 손을 만들고 또 다른 호흡수 단백질은 다리를 만든다. 즉 각각의 호흡수 단백질이 각각의 마디 구조 형성을 제어하는 것이다. 아일레스 단백질이나 호흡수 단백질처럼 한정된 종류의 단백질이 눈이나 손발과 같은 큰 구조물을 만든다는 사실도 경이롭지만 몸의 각 부위를 만드는 호흡수 단백질의 유전자 나열 순서가 신체의 전후 축의 순서와 일치한다는 사실은 더욱 놀랍다. 단일 유전자 질환이라. 오래전부터 유전자 병으로 알려진 좁은 의미의 유전병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특정 유전자 변이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질환으로 단일 유전자 질환이라고 한다. 단일 유전자 질환이란 단일 유전자 변이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질환이라는 뜻이다. 이 단일 유전자 질환의 예로 gem성적혈구 등이 심심찮게 거론이 된다. 고혈압이나 리마티즘은 유전될까? 필자가 담당하는 관절 리우마티즘과 교원병의 진료 현장에서 종종 리우마티즘이나 교원병도 유전되나요? 라는 질문을 받는다. 이는 관절 리우마티즘이나 교원병 환자의 경우에 여성 환자가 많아서 자신의 병이 아이에게 전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 같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답일까? 리우마티즘은 달린 유전자 변이를 원인으로 하는 달린 유전자 질환이 아니다. 환경 인자가 문제라는 거지. 고혈압 유전자는 정말 발견된 것일까? 고혈압 유전자? 고혈압 유전자가 발견되었다. 고혈압 당뇨도 유전자 치료로 고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보도가 있다. 하지만 이는 고혈압 원인자가 발견된 것이 아니라 고혈압 발병에 관여할 수 있는 질환, 감수성 유전자 다형 가운데 하나를 발견했다는 사실에 불과하다. 물론 하나의 질환 감수성 유전자 다형을 찾아내려면 엄청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질환 감수성 유전자 다행히 없어도 병이 걸리는 경우 고혈압 생활습관병처럼 흔히 접할 수 있는 질환은 단일 유전자 변이로는 발명하지 않는 다인자 질환임을 거듭 강조했다. 당뇨병 발병에 관여할 수 있는 질환 감수성 유전자 다형도 수십 개가 넘는다고 한다. 정답. 설탕이 듬뿍 든 달콤한 주스를 매일 1리터 이상 마시고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을 고갈시키면 당뇨병에 걸린다. 유전자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아도 환경만으로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다인자 질환의 감수성 유전자 다형 연구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질환 감수성 유전자 다형 연구와 마찬가지로 주관점을 두어야 할 것은 환경 인자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암은 유전될까? 한 개의 세포가 두 개로 늘어나는 세포 분열은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단백질 그룹과 세포 분열을 억제하는 단백질 그룹에 따라 조절된다. 세포 분열 촉진 단백질을 설계하는 유전자를 원암 유전자라고 하고 세포 분열 억제 단백질을 설계하는 유전자를 암 억제 유전자라고 한다. 예를 들면 원암 유전자가 후천적으로 변이해서 활성이 높아진 세포 분열 촉진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상황이다. 이때 과도하게 활성이 높아진 세포 분열 촉진 단백질을 설계하는 유전자를 암 유전자라고 부른다. 또 암 억제 유전자에 다른 무리가 생겨서 증시 억제 효과가 없는 단백질을 만드는 상황도 생긴다. 암 억제. 대부분의 생명 현상은 단백질 활동으로 영위되는데 단백질의 설계 정보를 담당하는 분자를 유전자라고 하며 그 화학적인 실체는 핵산이다. 핵산은 정상 유전자를 보충한다. 유전자의 이상에 따라서 정상 단백질을 만들지 못하면 정상 유전자를 보충해서 단백질을 만들게 하면 병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 유쾌한 유전자의 해독을 방해한다. 유전자 치료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 부족한 유전자는 보충하고 유해한 유전자는 해독을 방해하는 유전자 치료의 기본 원리는 간단하다. 유전자 치료는 엄청난 비용과 어마어마한 위험이 따른다. 암과 유전자 진단. 제13막에서 유전자 진단이라고 뭉뚱그려 말해도 유전자 진단과 다인자 질환의 유전자 진단은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를 했다. 유전성 암의 유전자 진단. 전체 암의 5에서 10%는 유전성 암이라고 한다. 유전하지 않는 암의 유전자 진단. 대부분의 암은 유전되지 않는데 암의 발생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혈액이나 가래 속에 변이한 원암 유전자와 암 억제 유전자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방법도 암의 유전자 진단이라고 표현을 한다. 효소 활동에서 DNA 복제 구조까지 세포 내 정보 전달과 유전자 치료까지 복잡한 분자 생물학의 세계를 드라마 보듯이 명쾌하게 이해를 한다. 다양한 생명 현상을 분자의 눈높이에서 낱낱이 파헤쳤다. 끝.